관심과 시청자 여러분, 귀염둥이 청성천명 신청합니다. 네, 이번 주 코스피의 향방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그만큼이나 주요국들이 경기 부양책을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장 냉철한 이 시장 전망과 대응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성춘놈 신창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냉크님. 네, 전문가님 어느새 코스피가 1860포인트 선 위에 안착을 해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의 강한 상승과 함께 삼성전자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내놨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뜨거울까요? 아니면 미지근할까요? 글쎄요, 이냉크님, 우리나라에서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어디예요? 여의도입니다. 아, 네. 예, 방금 제가 볼 때 직권회사 직원 중에 제일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리서치 팀장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권 여의도 쪽은 저는 그쪽으로 난 소변도 안 봅니다. 하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저도 이제 선거입니다. 모레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찍는 사람들마다 당선은 되는데 그 사람들이 국민에게 피해를 워낙 많이 줘가 저도 이번에 선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는 시간은 이길 수 없습니다. 세월을 이길 수가 없다죠. 시간을 이길 수 없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글로벌에 비해서 10% 6% 저평가인데 적정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번 주에 조정을 좀 예상하고 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생이 문제입니다. 파생이 개인들이 너무 악수를 둡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내일 어떻게 되겠지, 모레 어떻게 될지, 아예 자기가 1년에 매매를 한번 하거나 2년에 매매하는 분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내일 뜨겠다고 상승 쪽에 사고, 내일 빠지겠다고 떨어지는 쪽에 사는 거,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해결이 안 돼요. 이제 개인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3,380억 손실나고 있습니다. 여기 외국인들이 지금 3,384억 수익이 나 있는데 이게 전부 개인 돈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개인들이 인버스를 많이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인버스가 조금 이번 주에 이제 조정을 받을 건데 여러분들이 본전 안 와도 정리를 해야 된다.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이 중심 가격이 242입니다. 242인데요. 제가 볼 때는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심각하게. 240 이하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이번 주는 저는 선거 기간에서 굉장히 쉬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업종입니다. 업종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중심 가격이 1810포인트입니다. 1810 같으면 50포인트 정도 조정이 예상되고요. 최악의 1760까지도 갑니다. 1760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안 갈 수도 있는데 저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심 가격 1810까지 그쪽은 저는 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중심 가격이 600입니다. 600포인트인데 저는 간다고 보고 있고요. 최악에 가면 575포인트까지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주시황입니다. 일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스닥이 빠지고 코스피가 상승했습니다. 선거 주가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뜨고 코스피가 빠지는 건 괜찮은데 코스피가 뜨고 코스닥이 빠지는 건 좀 이해하기 조금 힘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계속 쉬었으면 좋겠다. 2주입니다. 쉬고 개별 종목적으로 포인트를 맞춰라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쉬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걸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간과하고 있냐면 코렐라가 우리만 나으면 되느냐, 다 나간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우리는 상품 수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두 가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가 건설을 SOC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그냥 20%가 맛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수출이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나라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이제 안정적이냐, 이제 환율이거든요.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이 환율이 1,200원 이하에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그 부분이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 코스피 상승시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다방면에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첫째, 이제 개인들이 인버스를 너무 많이 갖고 있다. 저저때 상담하는 분들의 80%가 인버스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버스를 틉니다. 트는데 안 털더라도 옆으로 가면 개인들은 못 버텨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한번 명철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장중에 보지 말아야 될 그 차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이 보는 거래량 지표였죠. 막대 거래량. 막대 거래량은 종가가 끝나면 나옵니다. 막대 거래량 보고 장중에 주가를 분석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가 이제 고전 지표입니다. 이게 이제 MACD거든요. MACD는 장 끝나고 나옵니다. 장중에 MACD 보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파라볼릭입니다. 이 파라볼릭도 그렇고 MACD도 그렇고 여러분 장중에 움직이는 거 안 보셨습니까? 안 움직입니다. 아예 급변하지 않으면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파라볼릭이나 MACD를 띄우고 본다. 이거는 문제입니다. 뭐 탈생하는 분들, 선물하는 분은 괜찮은데 주식하는 분이 MACD와 파라볼릭을 띄우고 본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거고요. MACD가 후행성 지표 중에 제일 지표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MACD를 갖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수익률이 항시 베스트 5 안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확인하고 주식을 사도 주식을 먼저 생각해가 사는 사람보다 나중에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수익이 좋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항시 먼저 생각합니다. 주가가 더 빠질 것 같다. 저점에 사고. 주가가 더 빠질 것 같다. 인버스 사고. 이게 아니고 확인하고 사는 게 더 좋더라 이거죠. 그래서 MACD 같은 게 이게 여러분들 한 장 맞추고 나오거든요. 장 맞추고 하루 늦게 나옵니다. 그래도 MACD로 하는 게 수익률이 100% 낮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시 먼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각하는 게 현명하지 않습니다. 저도 먼저 시황을 합니다. 시황이니까 저는 합니다.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저는 쉬어가자입니다. 왜 쉬어가자면 20일하고 60일하고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주가의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날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 아시면 정배열, 역배열 이런 건 기본이죠. 그 20일, 60일 역배열 상태에 주가 뜨면 이거는 주식이 불안해요. 불안하고 몇몇 종목으로 끄집어 올리는 고의성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 주는 굉장히 쉬어가는, 지난주도 제가 이제 주말부터, 주중부터 쉬어가자,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이런데, 이번 주에 저는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내일 아니면 금요일인데, 뭐, 선거가 끼어가지고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주식을, 이번 주는 좀 진짜 좀 쉬어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내가 쉬는데 주가 오르는 거나 청송촌놈 욕 한번 하고, 아예 내 복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번 주는 막 선거 기간 혼란스러울 때는 저는 안 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우리는 뭐 중국입니다. 중국 쪽의 수출.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이제 뭐 베트남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EU 이렇게 수출하는데 중국은 일단 수입을 거의 안 합니다. 달러가 거의 없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룹기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이 굉장히 줄어든다 이렇게 보는데 뭐 수출 저번에 발표할 때 지금 12월 지난 4분기 수출을 발표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출 그리고 또 SOC 투자를 돈을 하려고 하면 SOC 투자를 했는데 지금 SOC 투자할 돈보다 단기 경기 부양의 소비에 치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코레라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뭐 리서치 팀장들이 주식을 줬다. 제가 대놓고 욕을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반기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항시 상반기에 주식 나쁠 때 하반기에 주식 나쁘다 했는 리서치 팀장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해마다. 제가 증권시장 건 30년 있었는데 투자 강연에 가가지고 나중에 주식 나쁘다 한 사람 한 번도 없었고 리서치 팀장들이 항시 나중에 주식 나쁘다 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쁜 것도 많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전부 다 신고가 난다고 떠들었을 때 더 간다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어디 갔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막 선거만 열심히 하고 쉬어가는 자리, 절대 무리하지 않는 자리, 그리고 꼭 하고 싶다면 개별 종목 쪽. 저는 개별 종목입니다. 앞으로 5개월 더 간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개별 종목에 포인트를 맞추고 쉬어가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아시죠? 청송촌은 신청합니다. 네, 이번 주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주는 좀 쉬어가는 방법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영혼이 끌리는 주식 영끌주로 바로 넘어갈게요.